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더해 지역 산업이 휘청대는 탓에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지주사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순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금융지주들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싸게 살 기회가 있다면 인수하겠다란 의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야만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어느 정도 잡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작년부터 지역 경제가 나빠지는 등 여러 악재로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출과 세금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기에 지역 산업이 휘청대자 지방 부동산 시장은 가라앉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 가까이 올랐지만 지방은 3.6% 넘게 내렸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울산 아파트 값은 올해만 10% 넘게 빠졌고 그 뒤를 경남, 경북, 충북이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쪼그라든 상황. 작년에 비교해서 거래량이 한 30% 정도 떨어지고요. 가격은 가격 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졌는데 공인중개사들도 거진 지금 공부하는 자세를 우리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청약시장에 여전히 사람이 몰리는 등 대기 수요가 있지만 뚜렷한 반등 기회가 없는 지방은 더 얼어붙을 수 있어서입니다. 시장 위축이 지방세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방세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취득세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주택 거래가 줄면 자연스레 세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취득세가 줄게 되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세입이 줄게 되면 복지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인천도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올해 거둔 지방세가 작년보다 7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롯데그룹이 금융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롯데는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외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가 이같이 외부 매각을 결정한 건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는 작년 10월 지주회사를 설립했는데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롯데는 외부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현재 지주사 밖에 있는 호텔롯데나 롯데물산 등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넘기는 방법도 거론돼 왔지만 롯데 내부에서 소화하는 건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롯데에 롯데카드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후 호텔롯데를 다시 롯데 지주사 아래 편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석방 이후 지난달 식품 유통 부문에 이어 롯데케미칼 등 화학 부문을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각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 안팎에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정리가 필요했고 내년 10월까지 금융계열사를 전부 팔아야 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롯데그룹 내 금융계열사로는 롯데캐피탈만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번 매각 결정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을 위해 최적의 인수자를 찾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은 그동안에도 매각설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 롯데그룹이 외부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두 회사가 마침내 그룹 품을 떠납니다. 인수 후보자로는 일단 카드와 보험업을 잘 아는 금융그룹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두 회사의 실적과 업황을 고려할 때 실제 나서는 곳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평가입니다. 롯데그룹은 카드사 매각을 위해 최근 대표 주관사로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주 전환 후 비은행 부문 강화가 필요한 우리은행과 대형 금융지주들을 상대로 물밑 타진을 해왔지만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올 상반기 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30% 급감하는 등 업황이 어두운 탓입니다. 특히 어제 정부가 내년 가맹점 수수료를 1조 9천억 원 감축하는 방안을 내놔 카드 사업은 지속 가능 여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인수 의향이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에도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마침 손보사가 없는 신한금융이 인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생명보험 계열사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본이나 사모펀드 등의 롯데손보를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가 두 회사 매각 가격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경우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대형 금융지주가 인수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통한 리딩뱅크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하면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싸게 살 기회가 오면 언제든 인수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공정경제 등을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 반이 지났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온도는 어떨까요? 관련 평가와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들어서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이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식의 변화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상당히 중소기업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공정경제 대책 중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36%가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주력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듯 인식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협력사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원사업자와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업체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인 상생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대기업 등이 발행한 외상매출 채권을 은행이 보증해 기존의 상환 청구권의 부담을 떠안았던 중소기업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돈이 잘 돌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야 브랜드 평판과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1차 협력사와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비중이 크지만 1차 협력사가 2차, 3차와도 상생결제를 맺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 결국 1차 협력업체만 득을 보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이렇듯 매출과 고용 등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또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성과 보상 체계 마련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 GM이 중형 세단 말리부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기존 라인업은 1.5와 2.0, 2.4리터 엔진뿐이었는데 새롭게 1.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1.6리터 디젤 엔진을 추가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겁니다. 서울 잠실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145km 구간을 정창신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전면에 듀얼포트 크롬 그릴이 다이내믹한 인상을 풍깁니다. 쉐보레 중형 세단 더뉴 말리부. 한국 GM이 5년간 15종의 신차를 약속한 이후 스파크와 이코녹스에 이어 세 번째 신차를 내놓은 겁니다. 기존 말리부는 1.5리터, 2리터, 2.4리터 엔진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에 1.35리터 가솔린 2터보 엔진과 1.6리터 디젤 엔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1.35리터 엔진은 경량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무게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줄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2km, 가벼워진 만큼 1.5리터 모델보다 경제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의 주행 성능도 갖췄습니다. The new Malibu offers the greatest choice for customers. E-turbo engines are leading the segment with outstanding fuel economy. 이 차엔 에어백이 추가됐고 17개의 센서가 장착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에어백 8개에서 앞좌석 무릎 에어백이 추가돼 에어백이 10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 광학 카메라, 초음파 감지기 등 총 17개의 카메라 및 센서가 360도 전방위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1.5리터 엔진과 1.35리터 엔진을 단 차를 모두 타봤는데요. 배기량은 줄었지만 주행 성능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운전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내부 USB 포트는 어둠 속에서도 찾기 쉽게 형광 테두리를 둘렀고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금융상품을 신청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예금의 경우 은행들이 모바일 가입 전용 상품을 내놓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예금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금리 혜택이 있었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은 창구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금리가 저렴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에서 현명하게 대출받을 방법을 이하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같은 저축은행에서 같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도 어느 경로를 통해 대출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금리가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 대출 금리를 조사해보니 가장 비싸게 대출을 받은 경로는 전화대출이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전화로 했을 때 평균 금리는 연 21.7%, 창구에서 받았을 때는 연 17.4%로 같은 상품인데도 최대 4%포인트가량 금리 차이가 났습니다. 가계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8.3%였는데 전화로 대출받은 경우 연 15%로 금리 차가 배 가까이 났습니다. 전화대출이 대출금리가 가장 높았고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순이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대출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나 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평균 금리가 높은 것은 대출 원가에 광고비나 모집인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오늘부터 저축은행 모집 경로별 대출 금리를 공개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대출 경로별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출 경로별로 금리 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집인 대출과 인터넷 대출에 동일하게 모집인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 모집인을 통해 판매된 경우에만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중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유망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분식 회계 관련 우려로 주춤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IR협의회와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코넥스 신성장 산업 IR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 미디어,
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합동 IR과 산업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연사로 나선 정승규 키움증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빠른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노령 인구의 증가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수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 9%보다 낮은 7.6%에 불과해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투자할 만한 제약 바이오 업종을 고르는 기준으로는 실적 가시성을 꼽았습니다. 글로벌리 이제 진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 1, 2년 내에 그런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업체의 기업 가치는 영업 가치와 신약 개발 가치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개발한 신약을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 연구원은 임상 후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대형 제약사의 경우 한미약품, 대용제약, 녹십자, 셀트리온 등을 지목했습니다. 유망한 중소제약사로는 메디톡스와 삼천당제약, JW 생명과학, 휴온스, 메지온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의 미지급금을 통합조회하는 서비스가 없어 일일이 4개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따로 찾아야 했는데요. 내달부터는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소재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몇 년 전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조합을 탈퇴한 A씨. A씨는 과거 조합원 가입 시 납부했던 출자금과 탈퇴 전까지 배당금 등 총 1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몰라 해당 금액은 조합에서 미지급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배당금, 출자금 등 미지급금은 1,2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미지급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급 캠페인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호금융권의 미지급금은 은행 등 휴면 예금과 같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불편했습니다. 미지급금을 찾기 위해서는 4개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 권역별로 조회해야 했던 겁니다.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파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전용 앱에 로그인한 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메뉴를 선택해 미지급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과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계좌 개설일 및 해지일, 조합 지점명 및 전화번호 등이 화면에 나옵니다. 미지급금을 확인한 고객은 거주지 등의 인근 조합을 방문해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개인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금계좌, 보험계약, 대출 내역, 카드 발급 정보 등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다시 주문한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겐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란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홍 장관에겐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개발하고 완제품도 판매한 SK케미칼과 인체 유독성 검사도 없이 관련 제품을 유통해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의 전 현직 임원 14명을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에도 이들 기업에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사용한 옥시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 마무리됐지만 SK케미칼이 개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해당 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유해성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아 이것이 면죄부로 작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해 기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없애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강화 등 법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업체 뉴트리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개별 100억 원대의 대형 브랜드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메가 브랜드가 될 것이란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늘 12월 13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뉴트리는 지난 2001년 설립됐습니다. 자체 연구개발로 콜라겐, 핑거루트 추출물 등 소재의 식약처 인증과 특허를 취득해 다양한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며 규모를 키웠고 2015년부터 B2C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보습, 자외선 차단 기능을 인정받은 에버콜라겐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지방 감소, 보습, 자외선 차단의 3중 기능에 대한 식약처 인증을 받은 판도라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뉴트리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604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3년 만에 3배로 늘었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95억 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대표 제품 에버콜라겐의 중국 보건식품 허가 신청을 마치는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며 판매 채널 다각화와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수익 확대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뉴트리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14,500원에서 17,000원이며 오늘 12월 3, 4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세대우입니다. 내년 4월부터 롯데 L포인트를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롯데 멤버스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도코모와 멤버십 상호 호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최상위 세단 G90 부분 변경 모델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 및 최첨단 기술을 G90에 집중적으로 담아냈고 이를 통해 고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하나은행이 영화 관객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무비 정기예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다음 달 19일 개봉하는 영화 스윙 퀴즈 관객이 700만 명 이상이 되면 연 2.3% 금리를 제공합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가 KT 해지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며 KT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갈수록 공기가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질 텐데요. 따라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은 나쁨 단계, WHO 기준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예보하고 있는데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한 해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남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공기가 종일 나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북부 산지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에 광주 12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경기 서해안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